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전북에서 타운홀 미팅을 가졌습니다. 전북을 피지컬 AI 등 지능형 산업과 재생에너지 대전환으로 발전시키겠다며 정부 부처별로 발전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행정통합 등 민감한 지역 현안은 언급되지 않아 아쉬움을 주고 있습니다. 새만금의 로봇과 AI, 수소 산업을 위한 본격적인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현대차그룹은 새만금 컨벤션 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와 전북도, 새만금 개발청과 9조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새만금 개발 이후 최대 규모 투자로 호남권 산업 지형을 바꿀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7일 금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오늘 전북을 찾아 타운홀 미팅을 가졌습니다. 전북을 피지컬 AI 등 지능형 사업과 재생에너지 대전환으로 발전시키겠다며 정부 부처별로 발전 전략을 제시했는데요. 민감한 지역 현안은 언급되지 않아 아쉬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북대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타운홀 미팅을 가졌습니다. 사전 접수된 도민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략 산업 육성과 국가 지원책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북 도민들이 느끼는 소외감을 알고 있다며 지방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능형 산업 혁신과 에너지 대전환으로 전북의 미래를 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수도권 집중에 따라서 지방이 이제 많이 차별받았다.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호남도 또 같은 호남이냐? 호남 안에서 우리는 또 소외되고 있다. 이번 타운홀 미팅에서 정부 부처별로 전북 발전 전략이 공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새만금과 관련해 재생에너지 아리백 산단 조성과 수변도시를 국내 첫 인공지능 및 로봇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북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전주 대도시권 구축과 새만금 재생에너지 산업화, 남북권 생태문화산업벨트 구축, 동북권 산악레저 웰리스벨트 구축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광역철도, 새만금철도, 익산역 광역복합환승센터, 서부내륙고속도로 등 10개 교통망 구축 사업을 정부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역교통망 연결을 통해 전북에 더 많은 기업과 사람이 오도록 만들어내겠습니다. 전라북도 200만 메가시티의 꿈을 현실로 만들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부터 5년간 AX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등 피지컬 AI를 전북 주력 산업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세부 사업으로 협업지능 피지컬 AI 핵심 기술 개발 실증과 정밀 조립 로봇 설비 구축, 푸드테크 등 8대 핵심 기술 실증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만금은 대규모 AI 학습과 연산 그리고 글로벌 기업 유치와 확장이 가능한 공간이 될 것이고, 농림축산식품부는 K푸드 세계화 전진기지이자 농생명산업수도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으로 국가식품 클러스터 K수출 메카 육성과 푸드테크 산업 실증, 중동 등 수출시장 다각화 집중 지원, 식품 분야 수출 주니어 기업 육성 등을 내세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북을 재생에너지 특화적으로 만들어 시너지 효과를 거두겠다는 구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력 12기가와트를 생산해 전북도민 소득과 연계하고 지역요금제를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2차전지 재생산 및 폐플라스틱 원료화, 재생부품 활용체계를 구축해 주민 참여형 소득 창출 모델 등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새만금호 수문증서를 통해 조력발전을 본격화하고 군산과 완주의 전기차 제조 부품 산업을 활성화시켜 일자리가 확대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전북에 이 장원순환과 관련한 여러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도민과의 대화에서는 송전선로 구축 문제 해결과 햄프 산업 국가 전략 산업 추진, 공공기관 2차 이전, 청년 농업인 육성 강화 등에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바라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역 소멸을 막을 해법과 도내 지자체 행정통합 지원책, 올림픽 유치 지원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10번째로 도내에서 열린 대통령의 타운홀 미팅, 전북의 미래 전략 산업과 지지부진한 새만금 개발 등에 대한 정부 정책 발표는 나왔지만 현안과는 거리감을 두면서 아쉬움이 남고 있습니다.
원래 KCN 뉴스입니다. 땅을 만- 민주당 전북도당이 현대차의 새만금 투자를 환영한다며 국가 균형 발전의 상징적 선언이자 산업대전환의 출발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전북도당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새만금이 친환경 에너지 기반 위에 첨단 기술 산업을 결합하는 미래형 산업 생태계로 자리 잡는다면 대한민국의 산업 지도를 새롭게 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의선 회장이 직접 나서 정부와 협력을 공식화하는 것은 기업의 강한 실행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도당은 속도와 실행력으로 투자 계획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조속한 착공과 구체적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LS LNF 배터리 솔루션이 2차 전지 전구체 생산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LS LNF 배터리 솔루션은 지난해 9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전구체 공장을 준공하고 올해 전구체 2만 톤, 내년에는 4만 톤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또 오는 2029년에는 전기차 130만 대 규모에 해당하는 12만 톤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LS는 80%에 달하는 전구체 시장에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순수 국내 기술로 글로벌 공급망을 선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전북자치도가 정부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신청한 가운데 국내 대형은행의 전북 투자가 속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우리금융그룹이 전북 비즈프라임센터를 설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자산운용 전주사무소를 개설하고 첨단 전략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특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KB금융그룹과 신한금융그룹은 전북 혁신도시에 각각 금융타운 조성과 자산운용 허브 조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군산시의회가 시의원들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에 대해 퇴직 후까지 소송비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군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어제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시의원이 퇴직한 이후라도 재임 중 의정활동으로 인해 수사 대상이 되거나 기소 또는 피소될 경우 소송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조례안은 다음 달 9일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처리될 예정입니다. 법원이 익산 로컬푸드 직매장 어양점 조합이 신청한 위탁계약 해지,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익산시가 어양점 협동조합에게 내린 계약 해지 조치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이 확인됐습니다. 앞서 익산시는 특별감사를 통해 익산 로컬푸드 협동조합이 수익금을 운영비가 아닌 조합 명의의 토지 매입에 사용하고 정육 코너 등을 부적절하게 운영한 의혹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하는 한편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익산 귀금속 제조업체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조합은 오늘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국내외 온오프라인 판로 개척과 공동 장비 활용, 원자재 공동 구매, 폐수 공동 처리, 디자인 개발 등의 공동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합은 익산 제3산업단지 패션단지에 조성된 주얼리 임대 공장에 입주했습니다. 새만금의 로봇과 AI, 수소 산업을 위한 본격적인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현대차그룹은 오늘 새만금 컨벤션 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와 전북도, 새만금개발청과 9조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국내 재계서열 3위인 현대차그룹이 군산 새만금에서 대규모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로봇과 AI, 수소, 재생에너지 등 5개 첨단 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9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새만금 개발 이후 최대 규모 투자로 호남권 산업지형을 바꿀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새만금은 누구나 일상에서 로봇을 편리하게 사용하는 미래 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대자동차그룹의 이번 투자는 대한민국 인공지능, 로봇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뿐 아니라 호남권 전체의 경제 지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투자는 내년부터 2029년까지 진행돼 16조 원의 경제 유발 효과와 7만 1,000명의 고용 창출이 예상됩니다. 가장 큰 비중은 AI 데이터 센터입니다. 5조 8천억 원을 투입해 100MW로 구축하고 1단계로 GPU 5만 장을 도입합니다. 향후 500MW까지 확장해 자율주행과 로봇 기술 개발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특히 4천억 원을 들여 국내 최초의 로봇 제조 공장을 새만금에 설립해 물류 배송용 로봇을 연간 3만 대 생산합니다. 에너지 자립을 위한 투자도 병행됩니다. 1조 원을 들여 하루 80톤 규모의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의 수전의 플랜트를 세웁니다. 또 수전의 플랜트와 AI 수소 시티, 데이터 센터 등의 재생에너지 기반의 전력을 지원하기 위해 1조 3천억을 들여 태양광 발전 설비도 구축합니다. 로봇과 수소, AI 기술을 실제 생활 공간에 적용되는 AI 수소 시범 도시도 4천억 원을 투입해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성됩니다.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수소 생산,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로봇 생태계가 집약된 국가적 혁신 성장 허브로 도약하는 새만금 AI 수소시티 조성 사업에 현대차 그룹이 동참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정부와 지자체도 지원에 나섰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새만금 개발청은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지원합니다. 이번 협약은 데이터 센터와 수소 생산, 재생에너지를 결합해 전력과 연료를 지역에서 자급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정부의 강력한 지방 투자 확대 의지와 지산지소 중심의 에너지 정책이 강력한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로봇, AI, 수소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 구상은 급격히 발전하고 확장되었습니다. 2030년까지 125조 원의 투자 계획을 밝힌 현대차그룹. 이번 새만금 투자가 미래 신산업 거점 구축의 첫 사례가 될지 주목됩니다. KCN 뉴스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익산천 등에 대한 준설 공사가 진행됩니다. 익산시는 익산천 등 지방하천 5곳, 6.52km 구간에 걸쳐 4월 말까지 준설 공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하천 내 퇴적토와 잡목 등을 제거해 하천 치수 기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군산시가 15년 이상 지역에 뿌리를 내려온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대출이자 지원을 확대합니다. 군산시는 올해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 계획에 따라 3월부터 기존 일반 기업에 적용하던 연 3%의 대출이자 보전율을 향토기업에는 연 3.5%로 0.5%포인트 상향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대 대상은 15년 이상 군산의 사업장을 유지하고 상시 고용인원 10인 이상을 유지하는 기업입니다. 전체 운용 규모는 145억 원이며 기업당 최대 3억 원 한도 내에서 금융기관 융자를 추천하고 대출이자 가운데 보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가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주택 구입을 위해 대출을 받은 청년과 혼인가구는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익산시는 3월 3일부터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 사업 접수를 받습니다. 2024년 7월 1일 이후 주택을 구입한 19세에서 39세의 청년은 대출 잔액 1억 원 한도 내에서 연간 최대 300만 원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혼인 가구와 전입 청년은 2억 원 한도 내에서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입니다. 도내 주요 상수원의 저수율이 평년 수준을 웃돌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용담댐과 부안댐, 섬진강댐, 동화댐 등 도내 4개 댐의 평균 저수율은 평년보다 높은 57%입니다. 앞으로 645억 원이 투입돼 노후 상수도 676km 구간이 정비될 계획입니다.
군산의 악성 미분양 아파트가 2달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아파트 준공 이후에도 팔리지 않은 군산의 악성 미분양 물량은 372가구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달 311가구와 비교해 61가구가 늘어난 것입니다. 군산의 전체 미분양 692가구 가운데 53.7%가 악성 미분양입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도내 모든 학교에서 성면이 제거됐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학교 건축물에 대해 성면 제거를 시작한 이후 7년 만에 모두 없앴습니다. 그동안 2천억 원 이상이 투입돼 도내 790여 개 학교에 있는 성면 165만 제곱미터를 철거했습니다. 성면은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입니다. 전북도가 645억 원을 들여 상수도 시설을 개선합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기후변화에 대비해 21곳, 676km의 노후 상수도를 정비합니다. 이에 따라 유수율 70% 미만인 구역을 85% 이상으로 개선해 낭비되는 물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한편 최근 2개월간 도내 누적 강수량은 14.9mm로 평년의 23% 수준입니다. 출동한 경찰관의 머리채를 잡은 혐의로 완주 군민이 입건됐습니다. 완주경찰서는 출동한 경찰관의 머리채를 잡은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 50분쯤 완주군의회 2층에서 의원들과 대치하던 중 출동한 비경감의 머리채를 잡아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날 유희식 군의장이 전주 완주 행정통합을 반대하는 불출마 기자회견을 예고하자 동료 의원들이 의장실에 찾아가 만류하며 감금 논란으로 번졌고 통합을 반대하는 주민들과 대치하다 유리창이 깨지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입니다.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내일 다양한 행사가 진행됩니다. 군산시는 시민과 학생 등 800여 명이 참여해 구암교회에서 시내까지 행진하는 3.5 만세운동 재현 행사를 진행합니다. 3.5 만세운동은 교사와 학생, 교인 등 500여 명이 참여한 한강 이남의 최초의 만세운동입니다. 또 익산시는 솜리문화예술회관에서 유족과 광복회원, 시민 등이 참여한 기념식을 개최합니다. 또 이날 시립무용단 등의 기념 공연이 진행됩니다. 익산 지역 농민은 3월 1일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하는 보조금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올해 12월 지급될 예정이며 소농직불금은 면적에 관계없이 130만 원이 지급됩니다. 또 면적직불금은 경작 면적이 작을수록 더 높은 단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헥타르당 136만 원에서 215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익산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이 리모델링됩니다. 익산시는 5월 말까지 공사를 진행해 기존의 클레이 코트 3면을 인조잔디 코트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인조잔디 코트는 배수성과 내구성이 뛰어나 비가 내린 이후에도 빠른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공사로 인해 중앙체육공원 제2주차장 이용이 일부 제한됩니다. 익산시와 장애인 거주시설 5곳이 인권 강화 연계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종사자 인권 교육 운영과 종사자 인권 감수성 향상 프로그램 추진, 인권 침해 예방 및 대응 체계 강화 등에 협력하게 됩니다. 또 익산시는 장애인 거주시설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인권 강화와 인식 개선을 위한 연계 프로그램을 발굴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시에서 교통취약 지역 주민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행복 쿨버스가 성산명 번역까지 확대됩니다. 운행은 3월 3일부터며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예약제로 진행됩니다.
이번 신규 운행으로 총 6개 권역에서 11대의 행복 콜버스가 운영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낮과 밤의 차이가 크겠습니다. 익산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군산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파고는 최고 1m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